우리한테 진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잡았죠. 대단하죠. 스위스가 한 골만 더 넣었더라면 우리를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면 한 골을 덜 먹혔더라면. 아니면 카메룬이 한 골만 더 넣어줬더라면.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스위스 입장에서는 결국 포르투갈을 만난 건 좋은 일이 아니었고 우리 입장에서도 브라질을 만난 건 좋은 일이 아니었죠. 스위스가 사실 이제 역대 전적에서는 저희가 오늘 이제 새벽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형철이 경기 패널이었고 저는 중계였고. 형철이가 이제 포르투갈의 스위스 중계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중계 준비를 이제 패널로 이제 무슨 기록들이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스위스가 역대 전적에서는 또 포르투갈 상대를 앞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21세기 맞대결은 3승 3패로 동률이었어요. 그러다가 호날두란다. 포르투갈이 이기면서 4대3이 됐죠. 호날두가 빠진 포르투갈이죠. 네, 그래서 4승 3패가 됐습니다. 포르투갈이 우위가 됐죠. 근데 이제 오늘 6대1로 이제 깨버렸잖아요. 포르투갈이. 근데 이제 가장 이날 경기의 백미는 이제 호날두를 산토스 감독이 선발에 제외했다는 거. 호날두가 빠졌는데 냉정히 말해서 경기력은 포르투갈이 더 좋았어요. 이건 이제 호날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압박을 할 때 하무스만큼 빠르고 많이 뛰진 못했거든요. 그쵸. 근데 하무스는 많이 띄워주면서 포르투갈의 전방 기동력이 오히려 더 살아나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이 스위스의 빌드업을 시작부터 방해하면서 조금 더 전방에서의 작업이 저는 수월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무스가 저는 이 선수가 그 벤피카에서 누네스 밑에 세컨톱에서 뛸 때도 되게 좋은 선수다. 앞으로 이 선수가 좀 성장할 부분이 기대된다라고 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하무스가 되게 민첩하고 많이 뛰고 침투 능력 좋고 요즘 보니까 헤더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무스 선수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꽤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월드컵에서 탄생한 또 다른 스타 아니겠습니까? 월드컵 이번 대회 첫 해트트릭의 주인공이고 이게 그 16강 가면 사실 긴장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본인이 그 기회를 받았을 때 16강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거는 대단했다. 특히 첫 번째 골의 그 무각슛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역시 뭐 이번 대회에서 참 많은 스타들이 또 탄생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기 때문에 사실 조규성만큼은 못하지만 네, 맞아요. 그래도 이번 월드컵의 스타 중 한 명이다. 하무스 조규성부터 넘어라. 네, 조규성부터 넘어라. 맞아요. 그리고 호날두는 교체 출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시간이 짧았던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호날두의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프리킥으로 벽 한번 세게 맞췄던데.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로 호날두 선수는 조금 더 폼이 올라와야 한다 정도로 정리해야 되겠죠. 사실 이제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 호날두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많이 됐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이제 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보여줬었던 이제 수비두의 모습, 그 한반두 그런 느낌이 있었고 월드컵 전체를 통해서 이제 축구 팬들이 주목을 했었던 소식은 이제 알나스르로 이적을 한다. 이 얘기였죠. 이 스위스전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산투스 감독이 이게 질문까지 했대요. 프레스 컨퍼런스 때. 그래서 산투스 감독이 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경기에만 관심이 있다. 뭐 따로 전해 들은 얘기는 없고 그냥 나는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깔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나스르 관련 이적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로 이제 갑론을 받기 상당히 많았었는데 호날두는 사우디행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포르투갈 그 해코르드 저희가 포르투갈 기사 이제 포르투갈 쪽 언론 거 인용할 때 많이 쓰는 데인데 해코르드가 이제 스위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호날두가 믹스존을 쓱 빠져나갔는데 딱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펠레 건강. 펠레. 좀 걱정. 안부를 묻는 그런 질문 그리고 대답 내용이 있었고 왜냐면 펠레 관련 이슈는 뭐 사실 브라질 대표팀의 또 다른 동기부여로 작용을 했다라고도 저희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실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것처럼 축구라는 종목의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펠레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생각했을 때 지금 되게 큰 이슈인 거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거였고 두 번째가 알나스르로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호날두는 아니다. 네, 이적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고요.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알나스르의 제안이 있었던 거는 맞다. 근데 지금 호날두의 승인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호날두가 이거 대답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 것이 그냥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간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이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라고 하고 간 건지는 이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호날두 하면 계속 알나스르와 관련된 연관된 기사들이 쭉 나왔잖아요. 알나스르가 실제로 관심이 꽤 있어 보이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링크가 좀 나고 있다 정도로는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알나스르라는 클럽은 이제 사우디의 클럽입니다. 그래서 전북현대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김지수 선수의 원소속팀이죠. 지금 이제 임대 신분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알나스르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이유가 일단 니콜로스키라 호날두는 알나스르로부터 어메이징한 비드를 받았고 2025년까지 연봉 2억 유로 이게 한 2,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한 해 수령하는 게 2,800억이면
이거는 금액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고 또 호날두는 사우디의 2030년 월드컵 유치를 돕기 위한 앰버서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처음에 갔을 때 이거는 이제 카타르 입장 왜냐면 그쪽이 이제 카타르 자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메시를 약간 이제 월드컵에 대한 어떤 부분에 약간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되게 상징성 있는 이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날두를 약간 사우디가 비슷하게 이제 좀 상징성 있게 영입을 하려는 듯한 물론 이제 메시는 파리 가서도 경기력적으로 뭐 엄청 좋지만 사우디는 그거겠죠. 야 우리나라 리그에서 호날두 뛰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가 이 정도다. 그걸 통해서 뭔가 이미지를 얻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대회에서 사우디가 보여준 저력도 있지만 역대 월드컵을 돌아봤을 때도 카타르랑 사우디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90년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한 이변을 연출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정말 못 이기던 시기가 또 있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월드컵에서 유독 대패를 많이 당한 게 사우디인데 대패도 월드컵에 올라와야 이제 대패를 당하는 본선을 밟았다는 게 중요하죠. 카타르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호날두는 유럽 톱 클래스라고 이제 우리가 언급하는 클럽들의 제의를 기다렸지만 공식적인 비드는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호날두가 계속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싶다라는 그 얘기는 나왔었으니까. 여기서 비드를 받으려면 본인의 토너먼트에서의 활약이 이제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호날두는 월드컵 토너먼트에서는 골이 없어요. 메시는 이제 이번에 넣었죠. 네, 메시도 이번에 넣은 거죠. 맞아요. 이전까지 토너먼트 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 가지고 조별리그에서는 골이 많은데 왜 토너먼트 올라가면 계속 둘 다 골이 없냐 이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각 국가의 책임도 커요. 맞아요. 각 국가 대표팀들이 그간의 상황을 봤을 때 되게 애매할 때가 많았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호날두는 자신의 어떤 유럽 무대에서 만약에 비드를 원한다면 정말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남은 경기들 쭉 활약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새로 받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이 여러모로 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르카의 호펠디 얘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가 처음에 이제 점화가 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호펠디는 아예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유럽을 떠나서 1월 1일부터 알나스르에서 뛸 거고 계약 기간은 2년 반이다. 그리고 무소속이 된 이후부터 호날두한테 알나스르가 제일 많은 관심을 보였고 호날두는 시즌당 광고를 통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총 2억 유로. 이게 아까 이제 니콜로 스키라가 얘기했었던 금액이랑 같은 금액이에요. 이 정도로 지불을 받을 거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급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이며 이게 리오넬 메시나 킬리안 음바페가 파리에서 받는 금액보다 많고 MLS에서도 호날두보다 돈을 많이 받는 선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딱 기사 나왔을 때 호날두 진짜 사우디 가나 이거에 이제 팬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왜냐면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모두에겐 다 그런 조건이 아주 꿈의 조건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제 사견을 붙이자면 저는 이제 호날두는 뭐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클럽을 옮겨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수도 왜냐면은 이 선수가 사실 우리가 뭐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근데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맨유, 레알, 유벤투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맨유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다 이제 무소속이 됐죠. 이 거쳐온 클럽들에서 받았었던 주급 그리고 되게 이제 빅클럽에서만 계속 선수 커리어를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날두가 이제는 뭐 돈에 연연해가지고 클럽을 옮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챔피언스리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 그만큼 그냥 톱 클래스 레벨에서 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 자체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이적설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동조를 하는 편이고 이 알나스르라는 클럽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은 지난 시즌 사우디 1부 리그에서 3위를 했습니다. 3위. 그리고 이번 시즌 리디 가르시아 감독 체제 아래서 2위를 기록 중인데 이 리디 가르시아가 이제 1011 시즌에 그 에당아자리에 릴이 우승했을 때 그때 감독이었고 코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AS 로마, 리옹 그리고 마르세유 같은 클럽에서도 지휘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호날두가 알나스르로 이적을 했을 때 어떤 선수를 만나는지 보면은 일단 다비드 오스피나. 네, 나폴리에 있다가 이제 알나스르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벤피카와 광저우에 있었던 탈리스카 아쳔에서 본 거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이고 바이언과 볼프스부르크에서 오래 활약했었던 루이스 구스타보. 예전 바이른 뮌헨의 이제 미드필더죠. 그렇죠. 1-2-1-3 시즌에 바이언이 이제 챔스 우승했을 때 멤버였고. 그 리디 가르시아하고 마르세유에서 또 인연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 같이 이제 뛴 기간이 있고 이번 월드컵 최고의 이제 상남자죠. 빈센트 아부바카. 네, 카메룬 국대 주장입니다. 여기서도 혹시 골 넣고 퇴장당하는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옷 벗고 해가지고. 네, 아주 그냥 시원하게 상탈하고 바로 퇴장. 내가 진짜 그 경기 내 중계하면서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또 카메룬이 이겼잖아요. 그 경기를. 맞아요. 어쨌든 성남 뮬리치 어디 가나 아부바카르와 똑같은 지금 그 프로필을 만들었거든요. 뮬리치의 의지를 잇는 자는 아부바카르였다. 나중에 뮬리치 아부바카르의 스토브 좀 보고 싶네요. 근데 이제 호날두가 사우디에 갔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대되는 건 있죠. 왜냐면 만약에 알나스르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전북의 팬이니까 뭐 전북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했어요. 동아시아의 1위로. 네, 그리고 이제 서아시아 1위가 이제 알나스르가 됐을 때 챔스 결승을 보면은 우리가 또 아챔은 그 이제 홈 어웨이를 이제 1, 2차전을 하죠. 원칙적으로 네.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주성에 이제 또 호날두가 와, 오는. 그럼 그러네. 제가 봤을 때 알사드전 2011년이 제일 많이 였거든요. 네. 아침 관중 중에 저는 거의 그 버금가게 오지 않을까. 그만한 관심을 받을 수 있죠. 네. 우리 한국과 관련된 물론 이거는 K리그 대회는 아니지만 K리그 팀이 참여하는 대회에 호날두가 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다. 뭐 이거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전주성에서도 이제 노쇼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투노쇼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관중석에서 메시가 연호돼. 그렇죠. 이제 메시가 연호되네. 근데 사실 호날두가 나와도 그날은 메시를 연호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전북을 응원하는 그렇지, 전주성의 그렇지. 홈팬들이 많을 거니까. 네. 어쨌든 분명 이제 아챔은 동아시아, 서아시아가 나뉘어서 진행이 돼요. 조별리그부터 4강까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승에서는 동아시아 팀과 서아시아 팀이 만나는 구조인데 여러모로 아침에 온다면 아무리 동아시아, 서아시아가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급될 만한 이 요인들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동아시아 팀들도 야 우리도 호날두 한번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거고 근데 서아시아도 생각보다 꽤 경쟁 치열합니다. 맞아요. 뭐 아릴랄 같은 팀들 포항 잡고 알사드도 그렇고 알사드도 그렇고 네. 되게 좋은 팀들이어서 되게 아침에 어떤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알라스르 이적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월드컵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진짜 그게 아니면 아닌 거고 만약에 이적 추진이 돼서 뭐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팔로잉 할 거니까 네. 나중에 이제 또 기사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